스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색깔을 보면서 치유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동에 시간 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 그거 뭐 공짜잖아 다. 예, 그거 뭐야. 병인박물관 가면 한 4개 5개 보잖아요. 근데 하여튼간 그래갖고 그거를 했고 또 도예도 한 10몇 년 했어요. 도예 작품을. 예. 왜냐하면 이거 저기 그 손에 제가 도예 치료 부전공을 했거든. 대학원에서. 그러니까 이거 만짐이 흙을 만지면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생님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안 되면 지점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사갖고 꼭 선생님이 밥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어르신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2,000원인가 그럴 거 지점토가. 그 아니면 또 그 저기 밀가루보다는 전분이 좋아요.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요즘에 뭐 예를 들면 뭐 송편 아니면 자기 엄마 얼굴 만들어 말하면 그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품을 준 데가 시설을 줬고 그 마더 데레사 아시죠? 마더 데레사. 네. 그분이 그쪽에서 운영하는 그 장애인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시설에 좀 기증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애인들이 어디를 못 나가니까 작품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근데 요즘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1년 반을 못 그려서 지금 작년에 원래 인사동에서 그거 해야 되거든요. 저기 전시하거든요. 붓글씨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원래 또 제가 프로그램을 제가 태국어를 해요. 태국 언어를 했어요. 글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도네이션 하려고 작품을 이제 태국어로 써갖고 카톨릭이 거기도 꽤 있어요. 카톨릭. 그래서 거기다 이제 족자를 만들어서 한 20개를 이렇게 기증을 하면 그거 팔아갖고 그런 족 아시죠? 카렌족, 라우족, 리술족, 몽족 이런 데 기증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거를 한 20개만. 예, 그냥 그게 아니라 끼가 있으니까 저는 글씨를 너무 잘 써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끼가 아버지가 잘 썼거든요. 그래서 끼가 있으니까 그냥 그 끼를 살려서 이제 이렇게 해니까 또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그린 건 아니에요. 많이 화장실 이렇게 보고 그거는 달력에서 보고 그렸어. 그 태화강에 있는 화장실 보셨어요? 화장실 이렇게 보면 거기에 태화강 대나무 숲 그다음에 그 윤경의 실장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그림도 제가 그린 거예요. 네, 그림은 많이 그렸어요. 지금도 그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시간 되면 예술에 그리고 이제 끼가 있는 게 춤을 잘 추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끼가 있는 게 연극을 잘했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야 너 영국 배우 되라 이랬는데 우리 엄마 얼굴도 못생겼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광대라고 그랬잖아요. 연극영화과 가라고 해서 선생님이 우리 저기 이대 국문과 나온 선생님이 지금 방배중학교 졸업 아니 거기 교장을 했는데 나무로라고 옛날에 연설문 대통령 연설문 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하라고 했는데 야 너 연극했으면 그 누구야? 뭐 좀 약간 못생긴 사람 누구 있죠? 진짜? 어? 전원주는 안 돼도 그 사람은 성우 출신 아니야 성우. 네. 혹시나 미국 가서 그런 쪽으로 공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아쉬워요 좀. 다시 하냐? 하실 수 있어요. 예? 하실 수 있어요. 아 지금 공부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스타디 그룹 하고 있어요. 영어 스타디 그룹 10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것만 훌륭하세요. 아유. 그러게. 왜냐면 시간이 아까워서 하는 거야 그냥. 심해 안 걸리면. 근데 아까도 그거 저기 뭐야 804 생각이 안 나잖아. 안 간 지가 몇십 년 되니까 또 생각이 안 나. 어제도 기억. 예. 그 다음에 돕는 방법에서 597 대회 예방을 위해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 놓아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누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치매만 있는 시설도 꽤 있어요. 치매 환자만 그런 데는 다 CCTV를 다 달아놔. 예, 어디로 나가나 이런 거.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관찰한다.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문을 잠근다. 예. 그래서 제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나가니까 왜냐하면 이 마음이 여기가 불안해서 나간다는 거야. 그리고 어디 구멍이라도 있으면 나가는 게 이거지. 예. 텔레비전이나 이거 소음이죠. 소음.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기 뭐야 어느 분이 청진에 사는 분이 그 사선을 뭐 시체를 밟고 왔는데 그 전쟁 그 음악만 들으면 막 숨을라고 그럼 제가 시설에 있을 때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나 했더니 그분의 역사를 보니까 청진에서 이제 형이랑 넘어와갖고 부모를 못 찾았다고 그래요. 집안을 어둡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소음은 치매 대상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폰이 강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 그 소리가 침대 옆에 매달려 있거나 이게 이제 그 선망인데 선망, 비몽사몽 그러니까 옷걸이에 옷이 걸려져 있다. 그런데 그게 꼭 우리 엄마가 나를 데리러 저승사자가 온 것 같아. 이런 걸 없애버려야지. 그리고 뭐 까보이냐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죠. 아유 저기 내가 가서 야단치고 보낼 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네, 그래서 부주의하게 내던져진 옷가지는 착각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낮 시간에 배회는 낮 시간에 막 돌려쳐갖고 또 특히 밤에 배회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거리를 쥐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야간에 배회 증상을 줄인다. 집 청소, 산책, 목욕 등 건설적인 일을 주면 이거 일거리를 주는 거지. 네. 집 청소 하겠다 이러면 하게 하셔야 돼. 네? 네. 그 뭐 자기 방이라도 치우겠다. 만약에 시설에 와서 내 방 내가 치울래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밖으로 나가거나 쇼핑하는 것은 활력제가 되며 수면의 질도 향상된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고양이나 이런 일이 안 될 때는 고양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정서불안. 제일 가족이나 이렇게 인지가 약간 있다면 고향 얘기, 뭐 이런 거 좋은 얘기, 옛날에 친구랑 뭐 놀던 얘기, 그런 얘기. 근데 엄마가 못된 엄마도 많더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일만 시키고 뭐 이제 공부도 안 가르치고 뭐 이런 아버지도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예, 그런 거. 그래서 활력제가 되면 수면의 질도 향상되려 돌려치면은 잠이 오시겠죠. 예, 그래서 또 상실감이나 욕구. 상실감은 이제 이런 게 있죠. 시험에 나오는 게 배우자가 한 분이 돌아가셨다. 상실감이 오죠. 네, 앞에서 나옵니다. 책에 상실감이 오고 두 번째는 정체감이 와요. 이제 그냥 따라가야 되나 안 따라가야 되나 죽을까 말까 막 이렇게 혼자 살려면 이렇게 그러다가 따라가지는 않지. 따라가는 사람은 옛날에 최연인가 윤인가 뭐 있었잖아. 그 남편이 따라왔잖아. 아셔요? 옛날에 자살했잖아. 그 사람이 이제 그 병이 난치병이 있어갖고 자살. 최윤인가? 행복전도사. 네, 행복전도사 이래갖고 전라도 분 38에 네. 이제 그분도 그 난치병 너무 아프니까 죽었는데 맞아요. 남편이 따라 죽었어. 맞아요. 남편이 10살 차이라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따라 죽게. 선생님이잖아요. 자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게 본인이 떠나지만 가족들이 힘들어요. 끝까지 차라리 그냥 아파서 죽은 거랑 자살이랑은 굉장히 갭이 켜요. 자살은 하시지 말아요. 네. 그래서 대상자가 주변 이렇게 만약에 누가 뭐 예를 들면 형제가 죽거나 형제가 순서 없이 돌아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친구가 죽었다. 이것도 이럴 때 상실감이 오는 거죠. 특히 가까이 오는 거는 배우자 간의 상실감이다. 그래서 친숙한 것으로 채워주고 가족과 다가 등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는 의심, 망상, 환각. 의심하죠. 의심. 치매 대상자는 흔히 자신의 물건을 누가 훔쳐왔고 이거는 고정된 믿음입니다.
훔쳐 간 것 같아. 간 거야. 그래서 의심하여 화를 내거나 훔쳐가지 못하도록 감추어 준다. 가까운 주변 사람이나 가족이 그러니까 이제 감추어 주는데 어디다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막 찾는 거지. 그래서 가족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아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음식에 독을 타서 나를 죽이려 한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내가 먼저 먹어볼게요 이래야지. 아니 엄마 무슨 내가 너 엄마 죽이려고 독을 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망상 또한 치매 대상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증상으로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고정된 믿음이죠. 주로 발생되는 망상은 피해 망상으로 그중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는 도둑 망상, 제일 초기에 많이 와요. 도둑 망상이에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사람이 주로 의심 대상이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한 보이지 않는 사물이나 자기 혼자 이렇게 한시 보이는 거지.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 거지. 막 떠들고 막 야! 이러면서 막. 그래서 한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환각 증상을 보일 수 있다. 환각. 실제로 존재하지 돋보기입니다.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낀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소리를 듣거나 또 음식을 냄새를 맡아. 고기 냄새 니네들 닭고기 시켜 먹었지. 뭐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고기를 굽는 냄새를 맡거나 있지도 않은 물체를 이렇게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행해야 돼. 잊어먹었어. 잊어먹은 거야 이 사람은.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면 안 돼. 그래서 치매 대상자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치매 대상자의 의심이나 행동, 치매 대상자가 잃어버렸다고 의심하는 물건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 예? 예. 아유 뭐 없는 주제에 무슨 돈을 준다고 내 돈을 저렇게 잊어먹었다고 이러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얘기하지. 또한 조롱하는 말투 이거죠. 또 귓속말. 그래서 선생님들이 귓속말을 많이 하면 저 작부들이 내 얘기 흉을 보는구나 이렇게 부모가 그렇게 며느리가 그러면 안 돼. 거기서 귓속말을 하면 의심이 많아. 예. 또 난청인 사람도 의심이 많아. 귀가 안 들리면. 예. 그 다음에 잃어버렸다거나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물건을 찾았어. 치매 대상자를 여기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비난하거나 훈계하지 않는 물건을 발견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근데 선생님이 찾아갖고 보여주면 안 돼. 여기 찾아보셨어요? 있는 거 보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찾아요. 규칙적으로 이것도 이제 진압력이죠. 시간과 장소를 알려줘 현실감을 유지하고. 치매 대상자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도록 계속. 예를 들어 옷을 좀 개주세요 이러면 또 이제 도둑망상이 또 생각이 안 나죠. 콩 좀 골라주세요. 아니 같이 노래 부르세요. 막 이렇게 치매 대상자에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요양보호사들이 인지가 좀 있다면 전혀 없는 사람은 무슨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죠.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확신. 이게 찾을 때 거기 해보셨어요 이럴 때 당신의 그 없어진 걸 내가 확신 있게 찾아주는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 아이고 어디 뒤져봐도 없는데 잊어먹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파괴적 행동.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돋보기 옆에 걸 보면 598 네. 거기 밑에 돋보기 선생님 여기 옆에 선생님 내가 읽을 때 여기 돋보기 좀 알려주셔. 돋보기가 그래서 파괴적 행동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텔레비에 보면은 누가 뭐 때리고 난리를 치고 그 순간에 울고 분통을 터뜨리고 욕설하고 지나치게 안절부절 때리거나 물고 그럴 때 선생님이 왜 물어 이러면서 같이 때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거 인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프로그램 하다가 난리치면 저 다른 데로 가고 좀 있으면 또 없어져. 네? 없어져. 그래서 물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꼬집는 등의 신체적 폭력. 제가 지금 도우는 사람이 되죠. 전화를 받지를 않아. 아까 전화하는데 부암동에 장애인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좀 괜찮게 사는데 아유 큰일 났어. 그 엄마가 이제 수대 나가고 원단 장사를 해갖고 애를 못 키웠는데 애가 이제 나이가 이제 어릴 때 열병 식모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얘를 어디다 맡겼냐면 선생님이 아실 거예요. 성공회라고 있어요. 성공회. 덕수궁의 성공회에서는 김성수 주교가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는 결혼해요. 아시죠? 신부라 그러지만 결혼을 합니다. 여자도 사제라고 그래. 여자도 미사를 직전할 수가 있어. 저랑 같이 대학원 동기가 저기 원광대 예술치료 전공할 때 같이 그분이 사제더라고 보니까 젊은 이제 저긴데 우리 성당은 저기 미사를 직전을 못하지 여자는 수녀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김성수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공회가 저기 영국에서 들어온 종교 아닙니까? 근데 약간 그 진행이 저기랑 똑같죠. 그 카톨릭이랑 비슷해요. 그 미사 지내는 게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저기 그 온수동에다가 그 성공에서 온수동에다가 장애인 학교를 제일 처음으로 세웠어. 그러니까 거기가 생활시설이야. 그러니까 들어가 사는 시설이야. 그래갖고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갔겠지. 장애인들이 옛날에 그 지체장애, 그 특히 언어 이렇게 그 저기 뭐야 발달장애야 뭐 저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폐 뭐 이런 애들을 그 학교에서 생활시설로 키웠어요. 그 성공회에서. 근데 그래갖고 돈이 있으니까 거기로 보낸 거지. 그래갖고 18살까지 국민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18살까지 있었는데 더 갈 시설이 없는 거야. 지금 50몇 살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컴백을 했더니 엄마가 너무 딱하니까 얘 돌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 잊어먹었어. 이게 무슨 말이야? 거기서는 자립을 하게끔 공부를 가르쳤단 말이야. 3살이어도 화장실에 가면 자기가 예를 들면 휴지를 닦고 옷들이 이러는데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고 자기 없이 사람이 저기 뭐 그런 데가 살았다고 막 밥도 넣어주고 막 이렇게 옷도 뭐 렌스도 재작년까지 했던 것 같아. 뚱뚱해. 당뇨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작년에 강북 삼성에서 3살 내로 또 그거를 받더라고. 1등급 장애인 1등급. 근데 누가 오는 걸 싫어해 걔가. 그러는데 이제 엄마도 치매가 왔어요. 가슴이 좀 떨려. 근데 이제 얘 엄마가 얘를 데리고 어디를 다니는데 다닐 수가 없어. 뚱뚱하고 좀 있으면 불안하면 소변이 마렵다고 난리치니까 길가에 가서 어디 화장실에 나이가 80이 넘은 엄마가 얘를 끌고 다니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어디 가면은 제가 어디 성당에 무슨 프로그램을 가면 데리고 다니고 이랬는데 조금 약간 친해졌지. 그래서 얘랑도. 근데 내가 파괴적 장애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괜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엄마가 너무 힘이 드니까 영양제를 놔달라고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의사한테. 근데 의사가 걔가 거기 병원에 와 있으면 왔다 갔다 한대 그렇게.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영양제를 누가 놓을 사람 없냐고 가정간호나 이런 게 있으면 집에서 맞으면 집이 이제 2층 건물이고 뭐 잘 사니까 하여튼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래갖고 나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 그 집에서 의원인데 집에서 그 영양제 하나 드릴 테니까 좀 놔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제 그럼 뭐 어떻게 뭐 친하니까 자꾸 피곤하다 이러니까 놔준다 그러는데 놨어요. 근데 이제 놓는 과정에서 얘가 충격을 받았나 봐. 이게 놓는다는 건 자기 엄마를 죽인다고 생각했나 봐.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지. 그래갖고 여기 찔렀어. 찔러갖고 이제 근데 눈을 후라리고 막 이러는데 뭐 때리지는 않지. 엄마가 죽은 건 아니니까. 맨 처음에 찔렀는데 막 우리 엄마 죽는다고 막 이러면서 나한테 막 이러더라고. 이제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절에 다니는 성당을 다니는데 나랑 이제 만나면 있잖아. 성당에 집에서는 들고 그러는데 성당에서 만나면 나한테 있잖아. 눈을 후라는 거야.
나다다다다 그러면서 그러면 할머니들이 너무 재밌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랬냐 이러니까 얘가 이렇게 찔렀는데 그러면 죽었다 이러니까 매일 그 할머니들이 그 재밌어갖고 야야 이게 아마 누가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한 5년이 지났는데도 나를 보면 화가 나고 이러면 이제 걔네 집에 가잖아. 걔네 집에 가면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 특히 그 저기 여동생 가족과 같이 집이 2층인 건물이라 여동생 갈 데 없어. 가족과 같이 사니까 그 여동생 딸이 27인가 그러면 할머니 이렇게 껴안잖아.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자기 엄마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집착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리고 내가 한번 아유 저 어르신 저기 뭐야 식사 잘하시고 이렇게 껴안으면 이제 나한테 난리를 치는 거야. 지엄마 자기만 사랑해야 돼.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날 가는 날 만약에 기분이 안 좋다 이러면 나를 확 보면서 있잖아. 문을 막 욕을 잘해. 욕을 샥 하면서 문을 확 닫고 들어가. 이게 파괴적장이야. 근데 이제 한 5분도 안 돼서 언제 그랬냐. 그럼 또 나와. 그게 이 특징이야. 파괴적장애. 예? 네, 그렇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유 근데 아직까지 나만 보면 죽이려고 그래. 영양제 나다는 거기 가서 맞으라고 그래. 내가 못하죠. 예, 그래서 특히 파괴적 행동이란 무의미한 사건으로 보이는 것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 정서적으로 난폭한 반응을 해. 초기에 많이 온다 이거.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 감정 상태 얘는 그게 3살이라서 그런지 알더라고. 특히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여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면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분통을 터뜨리고 침을 뱉고 들어가고 막 욕을 하고. 그래서 파괴적 행동은 치매 대상자 요양보호사를 모두 지치게 한다. 근데 이건 정신과에서도 많이 있어. 정신과에서도 이런 게 제가 눈태기 그거 저기 강남성심병원 얘기했잖아요. 네. 예? 예, 눈태기 벼랑간 그 사람은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으니까 다친 거지. 자기 분노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선생님이 어떤 애들이 담배를 피워가. 그러면 야 너 그러면 되냐? 담배 피우면 되냐? 이러면 가만히 있어? 죽일 수도 있지. 요즘 애들이 굉장히 과격하니까. 그래서 치매 대상자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 박스가. 파괴적 행동의 특징.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네, 어느 날 자기하고 관계 그 다음에 난폭한 행동이 오래 지속돼. 이게 한 6개월 되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발 주발주발 이러다가 한 6개월 되니까 욕을 안 하시더라고. 네, 그런 거 똑같죠. 일반적으로 초기에 분노로 시작하여 에너지가 소모되면 힘들면 파괴적 행동을 중지해요. 이제 노인들도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난폭한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나 수개월 내에 사라진다. 이건 다 나왔던 시험이에요. 기본 원칙. 파괴적 행동 반응을 유발하는 사건을 사전에 예방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애를 보면 지네 엄마 있을 엄마를 껴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그때 확 올라오는 거지 분노가.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하도록 활동을 구성하여 대상자가 자신의 활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치매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의사결정권을 주고 치매 대상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이거를 한꺼번에 일을 못하죠. 식사하세요? 양체질 하세요? 이제 그 밖에 나갈 거예요. 밖에 나가요. 이러면 밖에 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라고 그랬죠.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하고 단순한 말로 이해하지 못한 말은 다른 형태로 설명하는 같은 말로. 치매는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언어에 대한 기억이 안 나니까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그 다음에 행동이 진정되는데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라는 말을 하면 안 돼. 왜 그랬는데? 그럼 열불 나지. 예? 무당에 제가 그랬죠. 부정문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콜라 드실래요? 사이다 드실래요? 이래야지. 콜라는 되지만 사이다 안 돼요. 이런 그런 언어는 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왜 그랬는지 질문해서 아까 왜 그랬는데 이러면서 이상
행동에 이제 상기시키면 안 돼요. 왜라면 절대 치매 대상자 이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치매 대상자가 활동에 만약에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어 시설에서 참여하고 있는 중이면 활동을 중지시키고 그 사람을 붙잡고 다른 데로 가야지. 좀 조용한 곳으로 가능한 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 모든 신체 언어는 위협적으로 예를 들어 엄마 뭐야 이거 안 되면 내 요양시설 보낼 거야 이렇게 신체적인 언어는 위협적으로 느끼죠. 그래서 이렇게 팍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이러면 신체 언어도 후라리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더 많이 있어. 강아지가 멍멍 짖는데 묶어봐 더 짖지 똑같은 거.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체 억압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파괴적 행동은 고집스러움이라 심술을 부리려는 건 아니에요. 치매에 의한 증상이에요. 치매에 의한 증상이다. 치매에 의한 증상이다. 그 다음에 돕는 방법. 이상 행동 반응을 보이면 아까 질문을 하거나 일을 시키는 등의 자극을 주지 말고 그냥 뭐 이거 저기 화내지 말고 이거 옷이나 개요 이러면 안 돼. 그냥 손을 붙잡고 조용한 곳으로 있다가 좀 풀어지면 쉬게 한다. 온화하게. 이것도 두 번째로 이게 답이 없으면 이게 나와 시험에. 얼굴을 보면서 온화하게 좀 저음으로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으면 당신이 왜 지금 흥분되는지 이해하겠어 이렇게. 또 갑자기 움직이면 대상자가 놀라죠. 지금 흥분되어 있는데 이러면 이제 그래서 천천히 안정된 태도로 움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 자상하게 반복하여 설명하고 신체적인 요양보호사 기술을 적용할 때마다 도와주는 거를 행동을 말을 부드럽게. 치매 대상자가 끊임없이 난폭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은 붙잡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정신병동에서는 그럴 때는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주사를 놔줘요. 심하거든요. 네, 치매는 덜 심하죠. 그 정도. 좀 이따 자기가 스스로 풀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바륨이나 이런 거 맞춰서 이제 잠에서 좀 자고 일어나면 이제 그런 게 있죠.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신체 일부만 구속, 너무 하면 조금 그래서 구속하는 공격적인 행동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갖고 접촉을 줄여야 되죠. 거기 옆에 있으면 더 나아지니까. 그 다음에 석양 증후군.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파괴적 행동이랑 비슷한 문제인데 석양. 보통 8시, 9시 되면 이제 겨울은 좀 들어가서 여름에는 이제 화나다가 이제 8시, 9시 되면은 집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 선생님들도 아시죠? 좀 외롭게 느끼고 혼자 있으면 그쵸?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낮에 유순하다가 꼬가라두기입니다. 꼬가라두기 조그만 거, 네? 꼬가라두기 600페이지 꼬가라두기. 낮에는 이제 유순해 착하다가 저녁 8시, 9시만 되면 이제 석양이 이제 그렇게 쉴 때쯤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이것도 이제 파괴적 행동 같이 해요. 뛰쳐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다 문을 덜거덕거리거나 바닥을 뒹굴고.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본 견해에서는 너무 일찍 등급이 이제 약한 등급 3등급, 옛날에는 3등급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치매 특별 등급인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까지 한 6개 정도까지 옛날에는 3등급으로 이제 나눴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딸이 선생님을 하셨어. 이북에서 내려와갖고 하여튼간 딸을 공부 혼자 가르치셨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을 했는데 이 어르신이 이제 딸이 시집가면서 애들을 키웠다고. 30, 40대 정도 된 거지. 네, 근데 이제 이 할머니를 치매가 약간 오니까 이 여자가 87세인가 딸이 한 60살 넘으니까 엄마를 맡긴 거예요. 선생님을 이렇게 그만두면서 이제 짐이 된다 생각했나 봐. 이거 배워주면 안 돼. 딸들은 너무 많이 가르치고 집에 이렇게 혼자 하니까 이렇게 혼자서 남편을 잘 만나지를 못해서 혼자서 선생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지도 않아 애들이. 저녁만 되면 난리야. 막 간다고 내가 밥 해야 된다고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손녀 밥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느 몇 조금 한두 달 뭐 고기를 끊어 안 잡숴. 그걸 알고 야 네가 나를 여기다 버렸구나 니네들이. 그래갖고 3개월 돌아가셨어. 콧줄 끼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다 거부야. 다 빼. 그러니까 너무 어저께 같이 뭐 고봉녀 할머니 뭐 신선 그 할머니 뭐 아까 신길래 할머니 또 누가 있어요? 장사열 할머니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심한 치매는 아니야. 근데 그 할머니는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너무 일찍 맡기면 안 돼.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할 때 맡겨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근데 볼 때 좀 불쌍하더라고 내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장도 갔다 왔는데 냉정하더라고 딸이. 모르지 살면서 엄마가 힘들겠는지 노는데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양증후군이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더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의심 및 우울 증상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석양 대상자의 생활에 변화가 생기니까 쉽게 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설을 옮겼단 말이에요. 변화가 생겼잖아요. 더 자주 발생하고 주의 집중 기간이 더 쌓여 현실이 자신을 나 여기 맡겼으니까 난 죽어야 돼. 고통에 처하게 만드는 더 충동적으로 행동하죠.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 함께 있어요. 이럴 때는 또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 또 아니면 치매 애완동물이 집에 있다면 근데 이거는 시설에는 못 갖고 가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 낮 시간 동안에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해야겠죠. 네? 이 난리를 치니까 낮 시간에 활동을 하면은 힘이 없어서 난리 치겠어. 네. 그래서 신체적을 묶는 거는 치매 대상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몸부림치거나 화내고 고집 부리는 행동을 더욱 악화시킴으로 하지 않는 거죠. 네. 묶으면 안 된다. 제가 사무 이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저귀를 채우지 말고 신체적 어감을 하지 말아라. 더 심해집니다. 돕는 방법. 치매 대상자는 인형.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 애들도 인형 그런 거 갖고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애완동물. 익숙한 소리를 듣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서 위안을 받았으면 이를 돕는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선생님들이 아침에 깨울 때 일어나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꼭요 뭐 이런 걸 튼다든지 그러면 안정이 돼요. 자기가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안정이 돼요. 제가 옛날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옛날에 옷을 많이 갖고 태국을 나가서 옷을 많이 갖고 갔어. 다 알아갖고 기증 받은 거 이런 거. 거기는 지금은 이제 넘치는 게 옷이지. 제가 20년 전부터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들고 산족을 찾아가는데 한 번 갔던 데는 모르겠더라고. 산족을 이제 찾아가는데. 그래갖고 너무 많이 이제 걷다 보니까 하여튼 껌껌할 때 6시가 넘게 껌껌해지더라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찾지 못하고 어떡하나. 근데 그 사람 태국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태국어 족이 다 달라서 태국말을 썩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막 바디랭귀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려주더라고. 가까이 내가 한 번 갔던 데라 이렇게 갔는데 그래갖고 너무 많이 헤매고 돌아다녀갖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기 웃겨 그래. 그래서 내가 고향에 온 줄 알았어. 눈을 떠보니까 거기야. 저기 몽족 있는 데 왔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게 안정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시설에서도 아침에 막 그런 꽃겨로 깨워. 그럼 할머니 닭이 어딨지? 막 이러면서 다시 뜨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식으로 음악을 요즘에는 나온 음악 그런 거 소리 많아요. 그럼 안정이 돼요. 내가 고향에 와 있다는 거 안정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밖으로 내려가 산책을 한다 이랬어요. 맑은 공기는 정신을 맑게 하고 치매 대상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다. 따뜻한 음료수. 따뜻한 음료수를
조금 저녁 때 돼서 좀 먹으면 안정이 되고 등을 이제 손을 이렇게 등 마사지 이렇게 등을 마사지 손을 다 펴갖고 또 음악 어르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좀 잊어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텔레비전을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다 이러면 두렵잖아요. 좀.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조금 밝게 해주는 것도 좋은 거다. 그 다음 부적절한 성적 행동. 일반적으로 치매 대상자는 치매가 진행되면서 성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99.9%는 성에 대해 관심이 없어. 이제 그런 거는 있지.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 남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소변이 마려우니까 이제 페니스가 뭐지 이렇게 팽창되면 만지기도 해요. 근데 에그머니나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부적절한 성행위가 드물게 나타난다. 하지만 일부 치매 대상자는 자위행위, 사람들 앞에서 옷 벗기, 성기 노출 등의 성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 제가 1999년도에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목동에 여기 고문으로 간 적이 있어요. 여기 관장에 고문으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은 뭐냐 어린아이부터 어린이 시설 거기가 자폐아 이런 발달장애 그 시설도 있었고 두 번째는 청소년 시설도 있었어요. 큰 종합사회복지관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 이런 게 같이 있는 게 여기도 가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게 다 합친 게 종합사회복지관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갔는데 그때 1999년대도 구인시설을 하는 치매센터가 있었어요. 구인시설. 그때는 거기 들어오려고 난리쳤죠. 없었으니까. 2008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한테 그 간호사가 선생님 어느 한 분이 거기가 구인시설인데 7명은 여자 2명은 남자였거든요. 68세인 어르신이 성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그래서 이제 어르신 여자 어르신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가서 여기를 만들라고 이렇게 오두에 그걸 내가 봤거든요.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종주 먹으려고 막 힘도 좋아.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모래차 기사였다는데 저쪽으로 막 코너로 몰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알아차리고 이제 그 간호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사람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제 원래는 불렀어요. 부인을 65세 부인이 파출부에서 여기 보내는 거야. 막 우시는 거야. 선생님 내가 이번 남편을 데려가면 나 인생 끝나 자살해야 돼. 그러니까 관계를 하면 막 2-3시간 하는데 네, 그래갖고 막 찢어지고 막 병원에 가야 되고 폭력으로 많이 한다니까. 강간하듯이. 야 이거 큰일 났네. 치매. 근데 치매가 온 거야.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선생님 제가 돈을 더 벌어갖고 좀 더 드릴 테니까 좀 저는 이 사람 그러면은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딴 시설이 없어. 그 동네는 없지. 옛날에 1999년도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거기 복지관에 노인복지관도 같이 있으니까 밥을 해줘. 한 300명 밥을 해줘. 동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아니 그쵸. 저는 나이가 좀 어렸지. 1999년도 20몇 년 전이니까 어르신은 파하고 마늘 까고 뭐 이런 까는 거 잘해. 그랬더니 잘하셔야 되니까 자기는 농사지죠. 근데 충청도 사람.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재래시장이 있어요. 근데 300명 밥을 해준다면 물건이 오잖아 이런 거. 무조건 우리 쪽으로 오라고 그랬어. 네? 우리 쪽으로 왔고 그 할아버지가 아침부터 저녁을 다 벗기는 거 까는 걸 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막 팔을 까면 뭐 여기 매워서 뭐 어쩌고 너무 잘하시는 거야. 하시 그것만 해. 한 달에 그 사람 그 내는 비보다 더 벌었을걸? 그거를 내가 거기 재래시장에다 얘기한 거야. 그거 다른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 솔직하게. 그쵸? 네. 밥을 잘 까시는데. 그래갖고 잊어먹었어. 그거를 하자 그분이 어서 4년 있다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거기 고문을 있다가 아유 뭐 힘들죠. 하여튼간 4년을 했는데 돌아가셨어.
그 부인이 고맙다고 그랬어. 근데 성적인 거에 대해서 한 번은 또 송파구에 강의를 나갔는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받으러 왔어. 자기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딸이 5에다가 아들이 하나래. 근데 그 누나들이 잘하는데 그냥 그릇을 닦고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씩씩거리고 있더래. 할아버지가 들이대고 있더래. 이거 바지를 벗겨.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쵸?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데. 그러니까 그 조사라니까 치매가 온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입원을 하고 뭐 이래갖고 그 사람이 치매가 뭔가를 배우러 온 거지. 배우러 와갖고 이제 간병인을 하나 구하고 이래갖고 자기랑 같이 병원에 보내기는 매일 가면 약물을 뭐 잡수시니까 얘야 좀 열쇠 갖고 왔냐고. 열쇠가 뭐 자동차 열쇠 갖고 왔냐고. 나 좀 데리고 가라고 그러고 막 울고 그랬대. 그래갖고 약물 먹으면서 많이 좋아졌고 또 간병인 선생님을 하나 구해달라고 근데 24시간 하는 분을 구해줘갖고 아주 잘 거기서 일을 하면서 혼자 있으면 두렵잖아. 또 아버지가 또 그럴까봐 이런 그 두려움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근데 약물이 있어요. 그 약물을 먹어야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보통 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때때로 행동 조정, 단호하게 뭐라 그래야지. 에? 성희롱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절한 제한과 보상. 그러니까 옷을 안 벗으면 뭐 본인이 좋아하는 뭐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서 제한과 보상을 사용하고 만약에 안 하면은 시설에 맡긴다고 이렇게 방문 요양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런 분이 있어요. 이상한 성행위가 복용 중인 약물 때문에 유발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이게 있어요, 선생님. 파킨슨 질환의 약을 먹으면 그분이 이제 시설에 있을 때 조울증이 있으면 조울증 아시죠? 네.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는 게 조울증이잖아요. 이거는 바이폴라. 이거는 이제 그 정신과죠. 그 병과 파킨슨 질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시설에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시설에 들어왔는데 남자 방이 별로 많지 않지. 남자가 많지 않으니까 여자는 많은데. 근데 남자 방이 2개였었는데 2개를 보내는데 이제 그 건너편에 할아버지가 막 화를 내는 거야. 나 방 바꿔달라고. 왜냐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파킨슨 약물을 끊으면 계속 앉아서 떠는 거야. 그 다음에 조울증 약물을 안 먹으면 2개 약물을 먹으면 이게 반대급부야. 그래서 2개 약물을 먹이면 효과가 별로 없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그 조울증 약물을 안 먹으면 보따리 싸갖고 내가 여기 왜 있냐 이러고 그 엘리베이터 앞에 와 있어. 소리 지르고 막 빨리 오라 그러고. 근데 부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것도 선생님들 잘 하셔야 돼. 왜냐면 자식이 힘들어. 그런 거 많이 봤어. 그 아들이 39이었고 딸이 45인데 사이한테 미안하대. 둘 다 아파갖고 하나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지금 이렇게 파킨슨 질환이 10년이 됐는데 자기가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아들이 돈을 벌어다가 주긴 주는데 이거 뭐 소리 지르고 막 이게 파킨슨 약을 먹어야 되니까. 왜냐면 건너편에 할아버지가 떠니까 잠도 못 자겠다고. 나도 설사가 나온다. 과민성 대장염이 걸려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시니까 옮겨줄 방도 없구만. 근데 이제 파킨슨 질환 약을 먹으면 감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정을 해. 사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요양보사 그래. 선생님, 아유 씨 혼자 사는 주제에 뭐라고 그러더라. 여자가 그립나 보지. 근데 기저귀를 차고 계시니까 그분은 기저귀에 이제 사정한 게 보였나 봐. 그랬더니 그거를 소리를 사람들한테 다 비밀 유지지 그런 게. 빨리 찍으세요.